오늘도 보는 사람이 많군요. 이거는 사실 이미 촬영을 했었던 PPT인데 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했었어가지고 한 8분 정도밖에 안 돼서 다시 찍도록 하겠어요. 이거. 제 탕이라니. 제 촬영이지. 둘은 달라.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레티스에서 딥팩이 뭐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볼 예정이고요. 원래대로라면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딥팩이 없는 다 꽉 차 있는 그런 완벽한 결정을 가지고 있는데 단결점으로. 그치만은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씩 빠진다면은 그게 딥팩이 되겠죠. 첫 번째로 제로 디멘션 딥팩. 코인 딥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점선 면에서 점이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7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마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베이컨시는 여기 원래대로라면은 있어야 되는 에럼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근데 저번에 하지 않았나요, 이거? 아까 얘기를 했어. 아, 그래? 재촬영 할 거라고. 인트로 때 재탕한다고 했어. 재촬영.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촬영. 재탕 죄송합니다. 재촬영. 사라진 게 이제 베이컨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substitutional. 이제 원래 빨간색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바뀐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원자가 이제 들어갔다. interstitial. 이거는 이제 조그마한 원자, 다른 원자가 다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아까 전처럼 레티스를 대체하진 않고 그렇게 조그맣게 다른 공간을 차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오늘따라 마우스가 이상하냐? 자, 다음. 요거는 이제 크래거 잉크 노테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런 디펙트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3가지 영역의 문자나 기호를 넣을 수 있고요. 첫 번째 큰 네모에는 변화 후에 레티스를 차지하는 물질, 이후에 있는 그런 물질을 넣는 거고, 아래에 있는 네모는 원래 차지하고 있던 물질, 전에 있던 물질이고, 여기에는 이후 차지. 이거는 레티스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살짝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변 레티스가 어떤 차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요 큰 네모에는 요 4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티스를 차지하는 물질이 베이컨시인지 인터스티리얼인지 일렉트론인지 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말고도 그냥 금속 이온이면은 M으로 써서 메탈 이온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원소 기호를 그냥 적어도 됩니다. 위에 있는 네모에는 이렇게 핵전화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혹은 중성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점,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네모도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원소 기호를 써도 되고, 베이컨시를 써도 되고, 인터스티리얼을 써도 되고. 다음은 프랭켈 디펙트. 이것도 아까 전에 있었던 제로 디멘셔널한 디펙이고요. 요 자그마한 캐타이온이 빠져나가서 다른 레티스를 차지하는 경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애니메이션과 함께 수식적인 표현이 나타날 거라서 같이 보면 됩니다. 아까 했었던 크래거 빙크스 노테이션에 따른 그런 수식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움직이고요.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래 차지하고 있던 금속 이온이 사라지고 인터스티셜을 차지하고 주변에 이제 여기는 베이컨시가 생겼으니까 메탈 인터스티셜과 베이컨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은 쇼트키 디펙입니다. 쇼트키는 이제 캐타이온과 애나이온 둘 다 하나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고요.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빠져나가고 노테이션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원래는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엔트로피적으로 값이 없는 널 상태인 이제 베이컨시가 되었다. 안티 프랭켈. 프랭켈의 반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프랭켈은 아까 캐타이온이 빠지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애나이온이 빠지는 경우 때문에, 여기서는 요 애나이온을 산소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O로 표현을 했고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티 프랭켈이었고, 다음은 안티 쇼트키. 요것도 쇼트키의 반대입니다. 근데 요거는 레티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인터스티셜로 들어가는. 이렇게 인터스티셜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다들 안 듣고 있지만은. 존나 쉽네요. 교수님, 예? 정리해주세요. 없어요. 자, 다음. 저번에 Q&A 그거 있는데 원디 디펙트. 1차원이고요. 요거는 이제, 선형으로 빠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뭔지 알아요. 알아야죠. 이런 엣지 디스로케이션과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주로 디스로케이션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디스로케이션은 이제 이 에럼들이 일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엣지 디스로케이션. 선으로 완전히 하나가 빠져나가는 경우. 스크류는 면이 약간 뒤틀리는 그런 느낌인데, 각각 또 그림을 준비했으니까 그걸로 보도록 하죠. 이렇게 원래 완벽한 레티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렬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엣지 디스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런데. 여기 아니라 요 표현이 이래요. 요 슬립 플레인을 기준으로 디스로케이션이 수직으로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O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요? 반대로 하면 우로 표현할 수도 있어서 상관이 퍼펜디큘러라고 없습니다. 말합니다. 예,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뒤집혀 있었으면 어로 표현해도 되고, 아로 표현해도 되고, 교수님? 예?
누가 교실에서 브루스터 하자는데요. 할 수도 있지. 아, 예, 뿌딩인가? 자, 아무튼 요런- 일본에서는 안 죽어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 표현을 쓸 수 있고요. FFF. 자, 요거는 이 버거스 벡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디스로케이션 이동 방향을 벡터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펄펜디큘러한 수지. 예? 때리죠, 그냥.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나타내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이렇게 버거스 벡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은 이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3디멘셔널하게 생겼지만은 이 2D 플레인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망친 거 참 짜집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 저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영어 비트 했나? 이걸 왜 몰라? 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냥 이게 응?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패러럴하게. 약간 단층이 생긴 것 마냥 이렇게 바뀌는 경우고요. 보통 이 그림을 많이 봤을 거라서 아마 한것 같아.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요 아래에 있었던 플레인이 요 뒤에 플레인이랑 연결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버거스 벡터가 이렇게 요 방향으로 오이씨. 뭐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거 보다가 예, 어저께 걸린 담이 다시 왔어요. 유감이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어차피 이 엣지 디스로케이션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다음 2D 디펙트. 이거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자, 그레인 바운더리는 이것도 나중에 또 아주 심화된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쉽다 오늘은 간단한 개괄적인 내용들만 다룰 예정이에요. 약간 그림과 관련되어 있고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런 내용들만 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첫 번째, 서페이스. 아까 맨 처음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그냥 표면입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있었던 데와 공기 간의 이제 계면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서페이스랑 계면이 인터페이스랑 둘 다 똑같이 2D 디펙이고요. 다음은 그레인 바운더리. 대충 그린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 각각이 다 그레인이고요. 결정 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축소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진행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프레젠테이션. 예. 네. 예. 피드백. 아무튼 이렇게 그레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서는 디펙이 없는 경우에서는 당연히 싱글 크리스탈한 단결정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다결정으로 폴리크리스탈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그레인 바운더리가 무조건 생깁니다. 엔트로피적으로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더 생겨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나중에 아마 연력 커리큘럼 할 때 더 자세히 나올 테니까 그때 머리 아파지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페이스 바운더리. 요거는 예전 나왔었죠.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요 페이스 간의 경계면에서도 이렇게 바운더리가 생긴다. 아까 그린 바운더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 마이크로 스트럭처적으로 보면은 이렇지만은 아까 우리한테 지금은 익숙한 레티스로 보면은 이렇게 다른 페이지가 쳐들어간 이렇게 페이스 바운더리가 이렇게 생긴다. 트위닝은 이 선을 기준으로 약간 거울상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거울, 이렇게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트위닝이 되는 경우를 나타내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뒤에 있지만은 이거를 막 심도 있게 알 필요는 아직은 없어서 괜찮습니다. 스태킹 펄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 BCC나 H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랄까 애텀들이 쌓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그게 이렇게 꼬였을 때 이런 이거 뭐야? 조금 더 부피가 큰 다른 이상한 친구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규칙이 아니라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디펙입니다. 와. 이제 마지막이죠. 3D 디펙. 이건 간단합니다, 다. 되게 거시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미시적이지 않아요. 요 3개가 있습니다. 크랙포, 포린 인클루전. 이렇게 있는데, 크랙부터 보도록 하죠. 정말 말 그대로 깨진 겁니다. 이거는 아까 봤었던 서페이스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거는 뭐라 해야 할까. 거시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지만은, 다르게 분류를 한 그런 경우고요. 이렇게, 레티스로 보면은 이렇게 잘려있겠죠, 이 부분이. 그렇다는 점. 네. 다음은 포어입니다. 요거는 이런 정상적인 면이라면 다 채워져 있을 곳에 이렇게 다공성으로 구멍들이 뻥뻥뻥 뚫려 있는 그런 경우를 나타내고요. 이것도 사실 별로 막 엄청 크게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이건 마지막입니다. 포린 인클루전. 요거는 이제 원래 레스가 있는 물질이 아닌 다른 물질을 도핑하거나 뭐 이온 증착을 하거나 등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경우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원래 레티스가 가지고 있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뭐 레티스 파라미터도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소재 공학 개론 MSE 101 커리큘럼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게 마지막 커리큘럼입니다. 신소재 공학 개론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리긴 했었는데 사진이 살짝 깔려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많이 유감이지만 아무튼 이거는 신소재 공학 개론 MSE 101의 마지막 에피소드고요. 102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예, 회식 한 번 하는데 더 강의 찍어야 돼. 아 그래요? 다음 걸로 가자, 다음.